여러분, 암호화폐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엄청난 가격 변동성일 겁니다. 바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비트코인. 어제는 1억 원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8천만 원이 되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돈으로 글쎄요, 커피 한 잔 사 마시거나 월급을 받기엔 너무 불안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암호화폐가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 그럼 이걸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시작된 겁니다. 블록체인이 가진 그 빠른 속도, 저렴한 수수료 같은 장점은 그대로 챙기면서 가치만큼은 우리가 매일 쓰는 현금처럼 딱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풀려고 하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안정적인 디지털 화폐라는 게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그 원대한 약속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개념 자체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그 가치를 미국 달러 같은 실물 자산에다가 1대1로 딱 묶어두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패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1코인은 언제나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했다. 이겁니다. 덕분에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미친 듯이 오르내리는 걸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아이디어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2,320억 달러. 2026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거든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330조 원이에요. 와,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만큼의 돈이 이미 이 디지털 달러 생태계 안에서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안정성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유지하는 걸까요? 그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뭘 담보로 잡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이건 뭐 거의 게임이 끝났다고 봐야죠. 사실상 시장은 딱 한 가지 유형이 정말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쓰는 달러 같은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방식이에요. 전체의 99.6%라니 이건 뭐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거의 다 이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정도입니다. 자, 이 표가 그 세 가지 방식을 아주 잘 정리해 놨는데요. 어떻게 가치를 보증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어떤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첫 번째, 법정화폐 담보형. 이건 야, 너네 진짜 그 돈 갖고 있긴 한 거야? 하는 바로 그 준비금의 투명성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둘째, 암호화폐 담보형. 이건 담보로 맡겨둔 다른 코인 가격이 갑자기 폭락해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문제적인 알고리즘 기반형. 이건 담보가 아예 없어요. 오직 코드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시스템에 대한 믿음이 딱 깨지는 순간 그냥 모든 게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안정성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이 항상 지켜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디지털 자산 역사상 가장 뼈아픈 사건 중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실물 담보도 없이 오직 똑똑한 알고리즘만 믿었던 스테이블 코인. 만약 이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이 사라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질문이 끔찍했던 테라르나 붕괴 사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순식간에 모든 게 무너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5월 7일 대규모 인출이 시작되면서 1달러가 살짝 깨져요. 0.98달러. 이때까지만 해도 하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불과 이틀 뒤 5월 9일 패깅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공포가 시장을 덮칩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2일에는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해버렸어요. 1달러를 지켜야 할 코인이 불과 며칠 만에 휴지 조각이 된 겁니다. 수십조 원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린 거죠. 이 인용문이 당시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의 소용돌이.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UST를 막 던지니까 그 가치를 방어하려고 자매코인인 루나를 더 마구 찍어내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시장에 루나가 너무 많아지게 만들어서 루나 가격을 폭락시키죠. 그럼 또 UST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지고
결국 둘 다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악순환에 갇혀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정말 뼈아픈 실패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스테이블 코인 기술 자체가 끝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잠재력은 어마어마해서 이제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용 코인을 넘어서서 우리 현실 세계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도구로 점점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985억 달러. 이게 뭐냐면요. 가장 큰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더가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규모예요. 우리 돈으로 약 140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독일 정부가 가진 미국 국채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아니, 민간 기업 하나가 웬만한 주요 국가보다 미국 빚을 더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하죠. 2.2초. 이게 뭘까요? 거대 유통기업 월마트가 블록체인을 써서 망고 한 상자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원래는 무려 일주일이나 걸리던 일이었어요. 공급망 관리해서 이게 얼마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그리고 이건 두바이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로 매년 아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돈입니다.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부르즈 칼리파를 매년 한 채씩 지을 수 있는 돈이라니까. 이게 공공부문에서 얼마나 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지 감이 오시죠?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비자 카드랑 손잡고 국제 송금을 훨씬 빠르고 싸게 만들고요. 루이비통이나 프라다 같은 명품 브랜드들은 이걸로 짝퉁을 가려내는 데 씁니다. 또 자기 나라 돈 가치가 막 떨어지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안정적인 디지털 달러가 아주 중요한 자산 보관 수단이 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졸업장을 만드는데도 이 기술이 쓰인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요. 이제 이건 단순히 기술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돈의 미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일종의 지정학적 우주 경쟁으로 번지고 있는 거죠. 지금 구도가 아주 흥미롭게 돌아가고 있어요. 한쪽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만든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거 가만히 있어도 우리 달러 패권이 더 강해지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에서는 다른 나라들이 이러다 우리 통화 주권 다 뺏기겠다 싶어서 국가가 직접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만들거나 관련 규제를 서두르면서 방어에 나서는 그런 구도인 겁니다. 이 새로운 경쟁에 뛰어든 주요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아예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유럽연합은 미카라는 아주 포괄적인 암호자산 법안을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내놓으면서 한 발 앞서 나가고 있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법까지 바꿔가면서 자체 디지털 화폐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돈의 미래를 건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는 것. 이건 단순히 기술 경쟁이 아니에요. 미래 글로벌 금융의 힘과 영향력을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정말 거대한 싸움이죠. 이 보이지 않는 통화 전쟁에서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